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옛날부터 참 말이 많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위계약서 작성 시 이 페널티를 매기겠다는 얘기는 2012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개정이 됐어요. 2011년 7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2011년 7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2011년 상반기에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교재에 있는 사례를 보면은 김양도 씨는 서울 아파트를 3년 전 2억 원에 분양받아 살다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이양수 씨한테 실제로는 7억 원에 팔았는데 9억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줬다. 그리고 이양수 씨는 이거를 10억 원에 1년 만에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A라고 하는 분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김양도 씨가 되겠는데요. 자, A가 B한테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그리고 B는 C한테 또 이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A는 처음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A-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A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분이 김양도 씨인데 3년 전에 분양을 받았다니까 분양받아서 3년 이상이 지났다. 그럼 현재의 세법 체계로는 3년 이상 지났고 집이 한 채밖에 없다면 이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매매가액을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은 전액 세금을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 이 아파트를 삽니다. 근데 취득할 때 보니까 이 A가 비과세예요. 결국 B는 나중에 C한테 팔 거 아니겠어요. 근데 C한테 팔 때를 생각하면 취득 원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분은 B는 세금이 쭈그러들겠죠. 그래서 B는 세무서에 세금을 낼 때 A한테 산 금액이 높고 C한테 판 금액이 낮으면은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데 실제로 이분이 A한테 얼마에 샀냐면은 지금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7억 원에 샀답니다. 그리고 C한테는 실제로 얼마에 팔았냐면은 10억 원에 9억 원에 팔았답니다. 저기 10억 원에. 그러면은 7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3억이 남았네요. 그래서 3억에 대한 세금을 35% 정도. 지금 1년밖에 안 됐다니까 1년 1개월 만에 팔았다니까 세율은 40%가 될 테고 그럼 3억에 대한 세율 3, 40이 1억 2천만 원을 세무서에 내야 된다. 즉 B라는 분들이 대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부동산 매매업자라든지 또 하나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부동산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으면은 금매 물건이 나오면 이거는 조금만 있어도 어느 정도 오를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싸게 팔아도 단기에 양도하면 세율이 40%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면 사실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경비로 인정 못하고 비용 처리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상은 크게 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A라는 사람한테 일명 업계약서라는 걸 받겠다. 예전에는 다운계약서가 유행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업계약서가 유행이죠. 그래서 B라는 분이 A라는 분한테 일명 업계약서를 받는다면 요거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A가 업계약서를 써주면 A 자기가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신 분은 업계약서 요구하면은 이 사람이 그만큼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안 써줍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근데 A가 비과세 대상자입니다. 즉 업계약서 써도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7억 받고 등기는데 얼마로 써줬다? 9억으로 써줬다.
2억을 더 올려줬다. 그러면 이분은 9억과 10억의 차이인 1억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억 2천 내야 될 세금이 1억의 40%인 4천만 원이면 된다. 8천만 원이 세이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유혹이 생기죠. 또 A라는 분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세무사나 아는 분한테 물어보더라도 실제로 내가 7억에 팔았는데 9억에 썼다가 나중에 과세관청에 이게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세법으로 볼 때는 비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7억으로 썼으나 9억으로 썼으나 A를 징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과세관청이 조사를 받더라도 추징을 안 당하더라. 즉 A는 전혀 두려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써주어서 B가 혜택을 받았다. 물론 B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문제가 발견이 되면 세금을 다 추징받습니다. 가산세도 먹고요. 가산세도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조세 포탈이라 해서 40% 가산세를 먹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A라는 사람한테 추징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거래가 빈번해지더라. 이런 거래가 빈번해지더라. 그래서 작년 7월 1일자로 어떻게 만들었다? A라는 사람한테도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좀 전에는 못하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추징하느냐.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요. 이와 같은 비과세 대상자라면 비과세를 적용 안 한 경우에 산출세액과 매매 계약서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액 두 개 중에 큰 게 아니라 작은 걸로 세금을 때릴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분양을 얼마에 받았냐면 2억 원에 분양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비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세금을 계산해보라는 얘기예요. 1번. 그래서 2억에 사서 7억에 팔았으니까 5억 남았다. 5억인데 3년 이상 지났으니까 세율은 약 35%가 되겠고요. 그래서 35% 정도 곱하면 5억에 35%니까 1억 4천, 1억 한 7천 정도 되겠네요. 누진공제 빼고 나면 1억 한 5천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는 전자에서 세금을 한번 계산해보고 두 번째는 실지 매매 계약서와 거짓말로 쓴 계약서와의 차액. 그러니까 7억 원에 팔았는데 9억 원으로 계약서 써줬다. 7억과 9억 원의 차액. 2억 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1번과 2번 중 작은 걸로 이 사람한테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그러면 1억 5천을 이 사람한테 세무서에서 세금을 과세한다. 이와 같이 비과세 대상자가 함부로 나중에 걸려도 나한테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매매계약서를 써줬다면은 그게 나중에 조사관청에서 조사가 되어서 발견이 되면 이 비과세나 감면 적용 대상자한테도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11년 7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이후에 양도한 것만 문제가 돼요. 그 전에 매매했던 경우는 발견이 돼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매매한 것만 과세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감면 같은 경우는 이분이 8년 제촌자격 농지를 팔았다. 그러면 제촌자격 농지 같은 경우는 감면이라고 해서 비과세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산출한 계산 금액을 깎아줍니다. 근데 그 깎아준 금액을 이런 식으로 다시 추징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는 소득세법 91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국세청 과세 방식이 어떤 1안과 2안이 있으면 비교해서 많은 걸로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만큼은 산출세액과 이 차액 중 비교해서 작은 걸로 걷어가게 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 2011년도에 개정된 건데 6월 3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개정이 돼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우리가 이 비과세 거주요건은
5대 신도시, 서울, 과천 이런 지역, 즉 수도권이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가짜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주민등록을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과세관청에서 일일이 조사해서 밝히기도 사실상 어렵고, 또 하나는 또 많은 국민들이 거주요건 충족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불법 주민등록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 별 실익도 없다. 그래서 서울과 5대 신도시 지역에 있었던 2년 거주요건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2년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보면 예전 조항에는 2년 괄호 열고 서울, 과천, 뭐 5대 신도시 지역에는 1세대가 동일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말에 빠졌어요. 그 얘기는 6월 3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거주 요건 필요 없다. 즉 안 살아도 비과세 해주겠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부칙에 있는 내용이 양도하는 번부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게 6월 3일이에요. 이날 이후에 양도, 파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는 6월 3일 이전에 산 것도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 취득해서 파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이나 지금 이것이 11년 규정이니까 2010년이나 2009년이나 2008년도에 샀던 것들을 주민등록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6월 3일 이후에만 팔아도 그거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칙에서 취득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하면은 6월 3일 이후에 취득해서 양도하는 것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종전에 취득한 것도 양도하는 것은 다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